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단원 FM을 사랑하시고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MC 정화영입니다. MC 김정자입니다. 저는 MBC 안중현입니다. 예, MC 윤한선입니다. 오늘도 동산복지에서 맺어준 우리들의 청춘 가족이 옛 추억을 얘기하면서 그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청춘을 시작합니다.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은 시청자 미디어센터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방송입니다. 요즘 저희가 단원 FM에서 라디오 교육을 받으면서 학생들도 만나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먼저 느낀 점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만났던 사람은 고명선 씨라고 그래서 그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고 다비다라는 이름으로 그 장애인들을 돕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만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나누었던 짝꿍이 누구였고 교육받으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윤한선 씨, 라디오 첫 교육 첫날 짝꿍 이야기 한번 느낀 점 얘기해 주세요. 예, 저가 같이 대화했던 분은 여기서 한 1년 넘게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는데 그분은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잘하시고 또 가정에 또 그 가정 일도 하면서 상당히 바쁘게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운경 선생님 같아. 예, 그분이. 예, 최 선생님. 예, 최운경. 예. 그래서 느낀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 열심히 사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자 씨. 그때 한승이라는 학생을 만났죠? 아니에요. 예. 한승이라는 학생 아니고 어. 젊은 여자분인데 이름도 가르쳐 줬는데 잊어먹었네. 뭘?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이제 엄마랑 딸 사이 그런 관계가 같아 그러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짝사랑은 남녀가 하는 짝사랑이 아니라 가족도 짝사랑이라고 그래서 했는데 나는 손주들을 내가 기르지 않았거든요. 5살, 6살 때 이제 서울에서 내가 왔어요. 그래 왔는데 이들이 내가 기르자는 오니까 나 할머니하고는 좀 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오라고 그래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길러야지 같이 살면서 같이 뒹굴어야지 정이 있지 떨어져서 만나니까 좀 정이 덜해요. 엄마한테만 주로 하고 그래서 그게 좀 서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손자가 이제 그 셋이나 있는데 그 외손자는 둘이고 남자 둘이고 하나는 이제 그 이 컴퓨터를 전문 박사가 됐고 또 하나는 군인 나가서 ROTC 장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손자는 딸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교까지 내가 공부를 다 가르쳤어요. 내가 데리고. 지금은 이제 백화점에 취직해서 있는데 짝사랑이라는 것이 꼭 남녀 간의 짝사랑도 있지만은 자녀들 짝사랑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저를 엄청 사랑하는데 저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면은 할아버지 그러고 나한테 꼭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가는 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안중현 씨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할 말도 없고 먼저 남자 학생을 만났잖아요. 이런 걸 하실 줄 알았으면은 다 적어 놓겠는데 무시하고 하나도 안 적어놔서 갑자기 극하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번호동에 산다고 말만 하답니다. 번호동에 살고 대학생이고 그런데 저는 사랑을 손녀가 많아요. 손녀를 하는데 사랑을 좀 해야 할 전에 병아리미를 쫄쫄쫄 따라내 할머니라고 그랬디 말로. 크니까 저대로 크니까 이제 뭐 알바하고 이러니까 돈도 있고 할게는 아쉬운 게 어색이 정이 없어요. 저희들 할 일을 했죠. 예, 저희들 할 일 하고. 너 언제 그랬던 거 좀 섭섭하더라고요. 할머니하고 사랑하는 시간은 없어요? 없어요. 저들이 뭐 사랑은 핸드폰만 해. 핸드폰만 맨날 보고 이러고 너 왜 그래 너 이랬기는 안 해요. 친구만 좋아하고. 친구만. 그래가지고 세월을 그렇게 지나고 그래 살았습니다. 아유, 그래도 손주들 보면 반갑고 예. 감사하고 걔들 사랑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손자는 하나 보이고 손녀가 수북해요 많이. 손녀는 몇이에요? 한 집에 하나 네 명. 명. 그러셨구나.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느낀 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회 활동을 우리가 이제 노년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일 또 우리가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요즘 단원 FM을 통해서 새로운 인연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참 즐겁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라디오 교육을 때 잠깐 게스트로 이야기 나눌 때 들었던 주현미의 짝사랑을 듣고 다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야 사랑인가봐. 해질 무렵이면 창가에 앉아 나는요 어느샌가 그대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고운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속삭이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했나봐. 그대 지나치는 시간이 되면 나는요 어느샌가 거울 앞에 있어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고운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속삭이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했나봐. 그대 지나치는 시간이 되면 나는요 어느샌가 거울 앞에 있어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대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별이 될래요. 아, 감사합니다. 짝사랑 우리가 누군지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노래를 들으니까 더 감격하고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한국에 그 전쟁이 있었죠. 6.25를 겪은 우리가 세대인데 6.25 세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씩만 나누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6.25 때가 나는 나이가 7살이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피난을 가느냐면은 대전으로 신탄진이라고 있죠. 대전. 신탄진으로 걸어갔어요. 여기서부터 경기도서부터 대전까지 걸어갔어요. 근데 그 기억에 남는 거는 가면서 막 걸어가는데 나는 우리 그 머슴을 따라서 계속 가는데 가는 길이 이제 기찻길을 따라서 갔어요. 우리 쭉 가는데 기찻길 따라 가는 길에 그냥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시체를 막 밟고 막 갔어요. 근데 그 보니까 기차에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얼어 죽은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엄청 사람이 많이 죽은 것이 기찻길에 그냥 널브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어린애가 혼자 막 물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또 잊어먹고 막 우는 애들도 있었고 그런 거를 내가 보면서 참 한국의 비극이구나. 이거는
정말 비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거를 야중에서 알았어요. 그때는 어려서 몰랐어요.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송장이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그 시체가 쭉 있는데 그 시체를 막 밟으면서도 뭐 징그럽다 그런 생각도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막 개구쟁이 마냥 막 뛰어놀 때니까 그때가 또 경쟁이 참 어려운 때였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대전 신탄진에 갔던 그래도 이제 그 신탄진에 어느 이제 그 농가집을 들어가서 우리가 방을 얻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집 그 아주머니가 그 지금 같으면 그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이 그냥 옆댕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만큼 붙어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인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우리가 피나는 거 알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잘 갖다 주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이 되고 그때는 그 참 뭐 연탄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밥을 해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전에 뭐 나무가 말린 게 없으니까 소나무를 막 잘라다가 그냥 떼는 거야. 그런데 이 소나무가 그렇게 잘 타는 거예요. 근데 연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좌우지간. 그래서 그 연기를 맡으면서 그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 내 사촌 동생은 나보다 2살 아래인데 얘는 거의 맨날 우는 거야. 그냥 맨날 뭘 달라고 울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야 6.25 사변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도 있고 그 배고픈 거 어렵고 춥고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6.25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억이 다 날 겁니다. 그 집에를 와서 야중에 이제 피난길을 다 끝내고 다시 이제 우리가 수복을 해서 올라왔는데 와 보니까 뭐 집은 뭐 엉망진창이고 막 그냥 뭐 소도 있었는데 소도 끌어갔고 또 그냥 뭐 말도 못하게 그 집이 어수선하고 그냥 뭐 어떻게 뭐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참으니까 우리 집이니까 또 들어와서 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우느냐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이 시간 있으면은 뭐 나가서 나물 뜯어야 되고 뭐 먹을 거를 만들어야 되고 어머니들은 하여간 그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6.25라는 것이 나중에 겪어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거구나.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고 또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도 있고 또 소련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는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또 배우고 느끼는 전쟁을 보면서 남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북한과 한국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갈라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이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전부 전쟁이 공산주의와 그다음에 민주국가의 싸움이고 그런 전쟁이 있고 또는 저기 그 중동 전쟁은 그 기독교와 그다음에 이제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교의 전쟁이거든. 그래 이런 전쟁이 참으로 사람은 지금 10,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가자 지구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도 약 5,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5,000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시체를 말도 못하게 많고 그러니까 그 시체가 막 쌓이는 정도라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전쟁이 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정자 씨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6.25 사변 때는 몇 살이었었고 어디로 피난을 갔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저는 6.25 때가 11살인 것 같아요. 11살인데 이제
전쟁이 나니까 피란을 가라고 막 그랬는데 우리들은 기찻길 옆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는데 피라면이 철길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가는데 이제 우리는 강원도시요 거기가. 예, 강릉 거기서 강원도 피난을 어디로 간 거예요? 삼척으로요. 삼척으로. 갔는데 어. 아이고 우리도 피란 가자고 막 졸랐어요. 나가는 거 보고 사람들이 보따리 지고 막 얻고 지고 가는데 그래서 갔는데 우리 지네가 우리 할머니 친정집이 삼척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가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는 아버지는 이불 보따리 싸짊어지고 지게에다 지고 가고 나는 또 콩을 볶아 가지고 엿을 가 가지고 이런 딱딱한 거 배르르가 천을 가지고 주루먹을 만들어서 이제 나를 먹을 거를 저기 백설기 찌고 그걸 지켜서 주어서 나는 그거 짊어지고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저기 큰 동생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떠나갔어요. 그런데 계속 참 기찻길로 갔지. 우리는 먼저 가느라고 그 시체 같은 거는 모르고 일찍 나갔으니까 그래. 가면서 자구도 가고 막 이랬는데 어디 그거 삼척이라는 데를 갔어도 여갓집을 못 찾아가고 못 가고 중도에서 이제 뭐 민박집에서 이래 참 자고 이제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뭐 얻어서 먹기도 하고 그 옆에 사람들 집에서도 뭐 주는 걸 먹고 이랬는데 확실한 건 난 잘 모르고 그래 따라가서 있는데 어떤 옆에 집에서 간장을 대병으로 하나 줬어요. 그랬는데 날 보고 그걸 간장 대병을 갖다 주라 그래서 내가 가져가면서 에이, 가져가다 깨야지 이랬는데 진짜 가져가다가 엎어져서 그 대병을 깼어요. 깨고는 그냥 왔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저렇게 살다가 애갓집까지 못 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를 데려다 애갓집에다 갖다 놓고 이제 엄마랑 할아버지 이제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이제 다 같이 또 들어왔어요. 못 들어가게 막 그랬지. 자꾸만 나가라 그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몰래 이제 밤으로 이제 아침에 새벽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걸어서 그래 들어오는데 그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이래 들어가는 그 강이 있잖아요. 네. 그래 그 강을 건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동생하고 나하고 업어서 그 강을 건너주고 그랬는데 오다 보니까 그 바닷가에 아주 시체가 있는데 살이 하나도 없는 뼈만 일어남은 걸 보고 그러면서 건너 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할아버지하고 우리 그때 둘째 동생하고 엄마하고 세 식구가 그 남아 있는데 와 보니까 6.25 사범이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보고 폭격을 해가지고 우리 애갓집은 그 건너편에 살았는데 애갓집에 누가 몰래 이제 그 사는 사람이 몰래 들어가는 거 비행기가 봤나봐. 그래서 거기다 폭격을 때려서 우리 애숙모하고 애사촌 삼형제하고 거기서 4사람이 폭격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럭저럭 살면서 와서 인민군들이 와서 막 소도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쌀을 퍼주면서 아 이건 안 된다고 막 부들어 그래서 그래도 엄마가 그 소는 살려놨어. 소는 살려놓고 쌀은 뭐 많이 퍼줬겠지 뭐 퍼주고 그러고 그 부뚜막 그 전에 옛날에는 흙 부뚜막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항아리를 묶고 그 쌀 묻어난 것까지 다 파내주고 다 파가고 막 참 힘들게 그냥 이럭저럭 살아났어요. 그런데 애갓집이 그래서 없어졌어. 애 할아버지 할머니는 피란 안 가고 가만히 그거는 애갓집들은 피란을 하나도 안 갔지.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동네 놀러 가서 살고 애숙모는 아들 삼형제 데리고 그 집에 있다가 폭격에 맞아 다 돌아가시고 그래 애가 집이 아주 없어졌고 오래도록 애 할머니 할아버지를 엄마가 모시듯이 하다가 2분 다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6.25 사변 때 어려운 거는 뭐가 어려웠어요?
어려운 거야 뭐 그거가 그 11살이니까 잘 모르는지. 뭐 잘 모르지요. 뭐 어. 그때 당시도 모르고 남이 뭐 어디로 간다 하면은 그냥 같이 따라가는 따라가는 거 그런 거 좋아했고 그랬어요. 어. 그러셨구나. 예. 그래요. 이 6.24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참 지나고 보니까 엄청 무섭고 어려운 거예요. 그 시체를 많이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야, 이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 우리 윤한선 씨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6.25 때 5살에 했었고요. 그때 6.25 때는 피난을 못 갔어요. 그 한강다리가 이제 폭파시켜갖고 그 있다가 언제 피난 갔냐면 1.45 후퇴 그때 인천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러니까 6.25 때는 3개월 동안은 이제 그냥 어디 피난도 못 가고 그 뭐 있다가 1.45 후퇴 때 이제 그때 인천으로 가갖고 그때 제일 뭐 춥고 배고프고 그때 겨울에 먹을 것도 없고 그 뭐 그때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원래 6.25는 5살이니까. 별로 저기 피난을 못 가고 많이 못 가고 1.4 후퇴 때 우리가 피난을 많이 갔어요. 6.25 때는 못 간 게 응. 그때는 갑자기 쟤네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어디 뭐 도망갈 시간도 없고 응. 또 한강 철교를 폭파시켜 갖고 나올 수가 뭐 어디로 뭐 한강 뭐 헤엄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때 피난 간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이제 1.4 후퇴 때 그때 1.4 후퇴 때는 많이 고생했어요. 그 나이가 어렸으니까 모르지 잘. 그 모르는데 이제 그냥 기억에 나는 거. 춥고 배고프니까 겨울에 어. 먹을 게 없어갖고 어. 그때 인천으로 가갖고 인천에 뭐 어떤 집인지 아직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먹고는 살았어요. 살기는 뭐 뭘 먹었는지 몰라도 살아시 이 방송을 그렇죠.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살았지. 네, 먹었으니까. 살았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 그렇지. 그 칠남매거든요 우리가. 아유. 그 어머니가 칠남매를 그 어린 칠남매를 이제 다 먹여 살리려니까 먹이고 뭐 이럴래니까 뭐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참 제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셨지. 다음에는 우리 안중현 씨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중현 씨도 그때 7살? 7살. 그렇죠. 어디 살았나 하면은 저는 예천 살았습니다. 예천. 아, 예, 참. 예천 아시죠? 예천 거기서 오래도록 살았어요. 예천 살았는데 우리 예천에서 몇 살까지 살았어요? 에? 몇 살까지? 예천에서 몇 20살 넘게 살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예천 살다가 6.25 사변 때 전쟁이 나가지고 오빠는 오빠대로 오빠 한 분인데 아버지는 아버지는 남자들이 더 겁을 더 내더라고. 도점을 치고 어디로 가는데 하나도 없고 우리 엄마는 딸이 너인데 딸 너희를 들고 병아리 매로 쫄쫄쫄 그 죽어도 같이 죽고 그 따라댕겼어요. 따라댕겼는데 예천 그 구담이라 그런 데 있어요. 제가 높아요. 군인들 따라가면 구당 그 강을 건너가면 산다 그래가지고 배도 고프고 막내를 지금 영주 사는 막내를 애기 3살 걸 얻고 갔거든요. 얻고 갔는데 우리 엄마가 배가 고파가지고 배도 고프고 오르막에 오르니까 힘이 드잖아요. 그만 죽으라고 그만 그다 바위에다 넉넉 한 대다 내놔놓고 띠만 가져갔어. 띠. 때리는데 띠. 애는 놔두고. 애는 애도. 그래가지고 딴 사람이 가다가 돌아보고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쓰지요. 그 띠놈 하려 가지고 가느냐고. 어. 가다가 안 되나는 또 대내리 가가지고 알을 또 얻고 갔어요. 아. 그 알을 얻고 가지고 꼭대기까지 갈게. 어른들은 배도 고프고 애를 얻고 갈게는 군인들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지. 군인들이 막 그 가가지고 배를 타가가지고 척척척 가디말 이리 보이기는 그 짝에 쩍 들어붙여놓고 배가 없어. 건너가야서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라가다 대내려왔어요. 그거 가지고 대내려와가지고 어느 마을에 빈 집에 말에서 이제 자다 이렇게 잘 때도 없고 자다 있기는 달덩거리고 뭐 불덩거리고 이막 공중에 떴어요. 또 중간쯤 떠서 떴는데 우리 엄마 죽는 거는 괜찮은데 딸 너희 죽을까봐 저기 떨어지면 죽는다고 밤새도록 앉아요. 자지도 하고 엄마 쳐다보고 있어. 요새 알고 보이기는 저는 7살이기 뭐 알아요. 암모라 그래. 군인들 암모. 그게 암모라 그래 그게. 암호. 암모. 어. 그래 군대는 그랬던데요 그게. 그래 그 암모. 군대끼리만 통하는 암호가 있어요. 예. 그래 그걸 몰랐잖아요. 군대도 안 갔지. 뭐 그렇죠. 어리지 모르지. 그래가지고 어느 전방을 이리 지나가다 있기는 막 총이 땅땅땅땅 끄는데 그것도 좀 어리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이래 오빠는 뭐 못 보고 그래. 수건을 남자가 찌끈 도이고 사다리 있지요 사다리 이래 올라서 지붕에 올라가는 사다리 사다리 그거 둘이가 앞에 미고 뒤 미고 그다 사람을 나가지고 막 미고 또 가고 이래 사람 죽은 거 못 보면 안 된다고 또 보지 말라고 이러고 우리 오빠는 어디로 갔나 하면 나중에 알고 보이기는 하도 겁이 나가지고 저기 산에 보리집 가래 보리집 있지요 그걸 이리 파고 어. 그것도 가가지고 고하는. 앞에 뭐 그걸 가지고 속에 거 가지고 맞고 뭐 외국 사람이 막 줄을 쫙 지어가지고 세울 걸 말더니 외국 말을 하면서 금방 오빠한테 그 쳐들어오는 것더라 그래요. 겁이 나가지고 간이 하나도 없이 그거 맞고 있을게 그거 있는지 모르지요. 옛날에 저는요 벨게이 그 뭐 홀딱 벗고 댕기는 벨게이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벨게이는 뭐 다 같은 사람인데 왜 벨게이라 그런 거 그때 그게 아니고 벨게이는 이제 뭐 공산주의를 가지고 나 홀딱 벗고 댕기면 자꾸 벨게이 그게는 그거까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가시고 그때는 전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방이 됐다 이제 이랬기는 그 사람들 다 쫓겨들고 해방이 됐다고 했기는 아 전화도 오는데 다 모여 다 모이더라고. 다 모이고 그래 쿡쿡 따라가도 장로님 다리도 아파요. 죽을까봐. 암만 따라가도 그 어린 게 엄마를 따라가도 다리도 아파. 아, 나 아픈 줄 모르지. 아 나빠. 몸이 다 알거든. 죽을까봐. 죽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뭐 저기 뭐 양푼인지 뭐 바가지가 옛날에 이랬는데 감자 싸고 반 싸고 아들 공견다고 그거 삶아가지고 가는. 우리 언니가 이래 이고 가는데 내보다 4살 더 먹는데 잘 읽고 가는데 그게 이고 가고 싶어가지고 좀 달라고 있기는 주는 걸 읽고 가다 거랑이 도랑이 박삭 쏟아버려서 우리 엄마가 오지 뭐 온 식구를 굶게 해지 어떻게 해요. 뭐 오지 말라고 니네 죽어도 오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도 울면서 따라가야지 우리 엄마 따라가야지 누가 따라가요. 그렇지. 옛날에요 고생을 엄청 했어요. 말도 못하지. 아이고 6.25 사변 때 그 나무 말에 자고 모기가 막 달게 들고 뜯고 뭐 배도 고프고 모기도 뜯기고 아이고 옛날엔 6.25 사변 그걸 적고는 여태까지 전쟁 안 났잖아요. 전쟁 안 나고 그래도 무사히 살아지기는 옛날에 그 그러니까 고생을 나이도 했어요. 어린데다가 잘 시골이고 예. 그러니까 그는 뭐 모기 같은 것도 많고 옛날엔 많지요. 참 힘들었죠. 약도 없고 아이고 참. 먹을 것이 없어서 옛날에 힘들고. 술 거르고 누룩 그 막지 설탕도 없어 삿가리 이제- 타고 가지고 술 걸르고 남은 찌꺼기. 예, 그게 좀 독하면 뭐 술이 제일
그때는 하도 배가 고파서 양주장에 가서 그거 모주라고 그러지 그거 보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먹고 시아버지도 술 취고 며느리도 술 취해가지고 저 으리으리 해가지고 그런 거 몇 번 있었어요. 예.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 요새는 그러니까 그래라고만. 그걸 이제 끓여서 먹다 보면 시아버지도 술 취고 며느리도 술 취고 다 술 취가지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나도.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고생을. 그때는 그 도민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도민증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이요. 그 전에. 아, 도민증. 맞아. 난 그때 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검문소에서 같이 피난 가던 사람이 도민증이 잊어먹은가 봐. 피난 오는 하고. 근데 검둥이 그 저기 흑인이 데려가더니 그 자리에서 쏴 죽이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아유 죽었는데 그 발 있잖아요. 그 발 죽은 발 있잖아요. 이렇게 쑥 나왔잖아요. 네. 그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발이 그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야. 그 죽은 사람 발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참 징그럽고 무섭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참 유교사분이 대단하고 또 우리가 그 피난길이 이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그런 전쟁 시기도 지나갔고 우리가 많은 청춘 시기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이는 좋은 시절이 다 보내고 우리가 이제 황금기 노년기를 맞아서 우리가 이제 황혼길에 우리가 섰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나는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이냐 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무엇을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황금기라고 그래서 지금이 뭔가가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황금기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가을 늦가을이는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낙엽도 다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참 많은데 그 친구들이 지금도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많이 죽었어요 보니까. 그렇지. 예, 다 많이 죽고 엊그저께도 몇 사람 죽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아 있는 친구들이 몇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거 좀 많이 먹으러 다니고 또 우리가 자주 만나서 얼굴이라도 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있고. 잘하셔. 예, 그래서 우리 동창회가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중학교 동창은 잘 안 되고 시골에 있는 그 시골 국민학교 동창 있잖아요. 그게 진짜더라고. 그게 지금까지 그 동창회가 지금도 모이는데 지금도 한 20명 모여요. 많이 죽었네. 지금 84명이 졸업을 했는데 다 어디로 갔는데 행방불명도 되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게 한 20명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저께 또 죽고 이제 한 18명 정도 남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는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는 남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는 봉사도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해서 내가 작년도서부터 계속 봉사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교회 장로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전부 헌터된 사람이 많아. 우리 동네 교회 옆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수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뭐 빨래 기계가 뭐 물이 샙니다. 전기가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거 자식들은 다 있는데 먼 데가 있잖아요. 그러게. 그냥 어디서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사람을 사가지고 할 수도 없고 장로님 그거 어려운 거야. 봉사래요. 큰 봉사래. 그러니까 나한테 전부 연락이 오면은 내가 가서 그냥 수도도 고쳐줘야 되고 전기도 고쳐줘야 되고 또 그냥 세탁기도 고쳐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공구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 자동차에는 공구를 한 보따리 싣고 다녀 맨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봉사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이 장애인인데 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고등학교 시절에 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떤 유부남을 사랑을 했나 봐. 그 유부남을 사랑했는데 그 유부남한테 사랑을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 어떤 충격이 왔어. 그래서 머리에 충격이 와가지고 정신 박약아가 됐어. 그 정신 이상에서 뭐 그게 박약 2급인가 3급인가 그래요. 그 애가.
그런데 시집은 또 왔어. 그런데 그 남편도 또 얼마 전에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데 이 혼자 살으니까 이게 이제 그 뭐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서 돈은 조금씩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데다가 얘가 막 먹기만 해가지고 중량이 여자가 80kg가 나가는 거야. 이렇게 뚱뚱하게. 근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예, 걸음을 못 걸어. 그래가지고 다리를 못 쓰고 나서 이제 누가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걸음을 못 걸으니까 화장실도 다니기가 어렵고 또 교회도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튼튼 병원에 가서 했더니 양짝 다리를 다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이 무릎을.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수술하는 거를 내가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 이제 그 한짝 수술은 너 돈이 있니? 얼마 있냐 그랬더니 120만 원 있대요. 그래서 그 통장에 있는 120만 원 가져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 한짝다리는 수술을 했어요. 한 500만 원 들어간대요. 그 수술하는데 한짝다리가. 그런데 이제 그 수술을 120만 원에 내가 사정을 해가지고 120만 원에 봉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또 한짝다리를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짝다리만 가지고는 못 걸으니까. 그래 그냥 저는 내가 돌아다니는데 이 뭐 친척도 없고 오빠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보지도 않아. 오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나중에 동장도 만나고 통장도 만나고 구청장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다 했어요. 근데 그때가 12월 달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돈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융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은 다 써버렸고 이거 돈은 누구 500이 필요한데. 그래서 막 연락을 했더니 동장이 새로 왔는데 여자가 왔더라고. 그 여자가 그냥 막 이제 자기 담당자하고 연락을 했더니 적십자에서 500만 원을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증받는데 그거를 이제 나를 주지 말고 병원을 줘라. 병원을 진단서 가고 진단서 병원에서 주면 거기가 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전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쳤어. 양짝다리. 지금은 이제 걸어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잘 나와요. 우리 교회는 매일 교회라는 게 있어. 그래서 매일 예배드려. 교회 가서. 그러면 밥을 주고 저녁 주고 점심 주고 아침 주고 점심 저녁을 다 줬거든. 그러니까 얘가 맨날 교회에 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간에 그 수술하는 기간 또 얘기하면 말도 못해. 그 집이 그 장애인이나 걸음을 못 걷고 뛰지를 못하니까 이 음식을 먹고 그냥 그릇통에 넣어가지고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발을 이렇게 뒤면은 와르르 모여드는 거야. 그럼 막 발로 이렇게 하면은 한 움씩 나와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걔가 수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사람을 사가지고 가서 그 바퀴벌레 약으로다 깜빡 뿌려가지고 다 청소를 했는데 약 한 15만 원 들어갔어요. 그것도 한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더라고. 약값하고 사람 인건비하고 나 혼자 다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깨끗이 그걸 이제 하고 세탁을 하니까 옷에 가서 바퀴벌레 알이 막 들어가가지고 이 세탁소에서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이 세탁기에다가 전부 그거를 삶아서 그냥 커튼까지 이불까지 옷이고 뭐 다 뭐 세탁소에서도 안 받더라고. 그게 너무 바퀴벌레 알이 많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새끼 빨리 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그걸 해주고 탁 빨래줘. 그래서 지금 잘 살아. 깨끗하게 바퀴벌레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저 재미있는지 우리 김정자 씨 한번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뭐 우리는 남은 시간은 그냥 그저 건강하게 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뭐 아무 별 걱정은 없고 그러니까 그저 건강하게 살면서 즐겁게 사는 게 그게 최고지요. 뭐 그래서 그냥 내 혼자 그저 끼니 때마다 잘 찾아 먹고 그래고 노는 거 잘 놀고 그래 살아요.
그래 그렇게 사는 거 좋아요. 그리고 우선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나이 먹으면은 아프면 아무것도 소용없어. 뭐 아프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뭐래. 이병철 이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그랬잖아. 그 많은 재산 내가 죽으면 누구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저 좋은 자동차 자기가 제일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그 자동차 누가 탈 건지 난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야. 그 병원에서 그냥 그 간호원에 그 받으면서 거기 그 병실 그거 하나밖에 자기가 관리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얘기를 내가 그 김건희가 야중에 그 유서 쓴 거를 보면서 야 이런 거 참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부자가 나중에 너무 허탈해가지고 그 정주영이도 그랬잖아요. 죽으면서 왜 이렇게 내가 허전하냐, 왜 이렇게 내가 허전하냐 그랬어요. 그 뭐 작은 마누라 큰 마누라도 많고 정주영이는 아주 대단했거든. 그런데도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엔 참 나만 너무 허전하다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저 윤한선 씨 아버님. 저도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많이 해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죠. 뭐 건강하게 이제 하루하루 보내고 먹는 것도 좋죠. 먹는 것도 나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이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뭐 그래갖고 원래 제가 육식을 좋아해요. 육식 체질인데 이 이제 화로에도 좋아하죠. 그런데 회 같은 거. 뭐 저쪽에 영흥대교 거기 가면은 자연산 화로 파는 집이 그 단골이 있어요. 그 이제 거기 가서 거기 또 이제 그 바다가 또 있으니까 물 들어오면 그것도 보기도 좋아요 거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 친구가 있어야 되지 혼자 가는 재미없잖아. 그 같이 가는 또 그 일행이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그 이제 넷이서 가는 거죠. 좀 데리고 가요. 넷이서 그 사람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운전을 그 사람이 도맡아 오고 나는 이제 그냥 편안하게 많이 잡숫고 그냥 편안하게 술 한 잔 먹고 그러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한 1년에 한 서너 번은 갔는데 요즘은 뭐 그 사람이 바빠갖고 요즘엔 못 갔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나이다 먹다 보니까 맛있다고 음식을 먹으러 가면은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던 그거 맛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들 찾아갔는데도 별로 맛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옛날 그 어렸을 때 그 맛이 지금은 그 맛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그 강원도 가면은 강원도 거기 가면 곰칫국이라고 있어요. 곰치. 예. 그게 옛날에는 쌌거든요. 그 지금은 비싸요. 2, 3만 원, 3, 4만 원씩일까 이렇게 한 그릇에. 예, 곰치라고 있어.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이 어부들이 그게 제품 재수 없다고 막 버리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주 귀한 식재료가 돼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친구들하고 먹으러 다녀도 친구가 있어야지 혼자 가면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이 맛이 없는 것도 이거 맛있다 그러면 같이 맛있어지네. 그렇지. 같이 먹어야 여럿이 먹어야 맛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는 우리가 건강 때문에 맛있는 거 먹는 거지. 뭐 딴 거 뭐 있어요? 그렇잖아. 약 먹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게. 이게 참 좋아요. 우리 안중현 씨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저거 마찬가지래. 건강이 제목이 여기.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날은 숨 저거 하는 날은 고이 하나님 앞에 제목이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 건강하지 않으면 오래도록 사면 뭐해 아파가지고 질질 그죠?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하늘 날아가야 되지. 그러니까는 애들도 애 안 먹이고 본인도 애 안 먹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랬기는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는 고마 그게 제일 축복이 축복. 저기 시간 다 됐어요 선생님. 시간 딱 맞지. 그 우리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예. 2, 3일 동안 아프다가 가시는 게 가장 맞아요. 행복한 시간이 예. 되는. 그 할머니 어쩌나 우리가 이제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이 돼서 우리가 진성의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 이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는 그 안동역에서 만나기로 한 애인이 눈이 와서 못 나오니까 그게 실현당하는 노래야 이게. 바람에 눈이 내리던 날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보러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